네,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선생님 심준희 선생님이고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방역 상황들이 더 악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여러분과 학교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할 때를 다시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은 연소와 소와 3단원, 과학책은 68쪽에서 69쪽이고요. 실험관찰책은 34쪽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전까지 배웠던 연소와 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질이 타면 주변이 밝아지죠. 그래서 물질이 빛을 내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이 타면 주변이 따뜻해지죠. 즉 열을 냅니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이 연소입니다. 그리고 촛불이든 알코올 램프든 타고 나면 양이 줄어들죠. 물질의 양이 변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연소는요, 이렇죠.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이것을 연소라고 하죠. 자,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를 했죠, 과학실에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탈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탈물질만 있다고 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꺼진다는 거 우리가 통을 막아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탈물질과 산소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불이 붙는 온도, 즉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 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초를 연소시켜 보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변하는 것도 확인했고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도 확인했죠.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은 그렇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촛불을 꺼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연소의 조건 중에서 세 가지, 탈물질,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조건을 없애서 불을 끄는 것, 이것을 바로 소화라고 했죠. 연소의 조건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탈물질,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입니다. 연소가 되는 조건에서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조건들을 없애버리면 불은 꺼지게 되죠. 그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갈 수업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화재를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은 없죠? 선생님은 과학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화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화재의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가스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스불이었는데요. 가스불을 켜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외출을 해서 그래서 불이 이렇게 옮겨 붙었던 그런 끔찍한 일을 저는 보긴 봤는데요. 화재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기에 의한 것도 있겠고, 가스에 의한 것도 있겠고, 불장난에 의한 것도 있겠고, 담뱃불에 의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주택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 켜놓은 촛불이 큰 화재로 번진 겁니다. 건물 3층 창문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 주인이 조리 중인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외출했다 불이 난 겁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화재는 올해에만 14,000여 건. 전체 화재 원인의 절반을 넘습니다. 조리 중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켠 지 6분 뒤 물이 말라버린 냄비에 불이 붙더니 불길이 천장으로 빠르게 번집니다. 9분이 지나자 집안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확인했죠. 화재 중에 가장 많은 원인, 화재의 거의 57%, 54%를 차지하는 것이 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불길이 번진다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을 때 저렇게 불길이 번진다거나 뭐 어떤 사소하게 촛불 같은 것을
켜놓고 이렇게 뭐 잠들었다가 뭐 불길이 번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화재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68쪽, 69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 수건을 코로 막고 있어요. 그죠? 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재가 발생한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책상 밑에 숨어 있네요.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이 친구는 1층에 있는 이 친구는 그렇죠. 지금 이게 뻘겋게 달아오는 손잡이를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을 열려고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보면요.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소리치고 있어요. 아마 불이야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건으로 코를 막고요. 지금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뭐 구조해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행동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보죠. 이 친구.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안전 곳으로 이동한다. 자, 이것은 맞는 행동이겠죠. 그죠?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대부분 화재로서 이렇게 죽거나 다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겁니다. 불타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몸으로 들어오면 그때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젖은 수건 등으로 코를 막으면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지금 나무 밑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책상은 뭐로 만들었어요? 책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나무로 된 가구 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나무는 불을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가구 밑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1층에 있는 친구 봅시다. 1층에 있는 친구는 문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문의 건너편에서 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문은 이제 철로 만들고 특히 손잡이 같은 경우는 철로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손잡이가 굉장히 뜨겁겠죠. 그렇죠? 손이 다치기도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열어버리면 그렇죠.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이쪽으로 더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친구 한번 보죠. 1층 이 아래에서 바깥에서 소리치고 있는 친구.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불이야라고 외쳐야지 마치고 구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지금 계단으로 내려가죠. 자, 이건 맞는 행동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요, 따로 우리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연기가 모이는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굴뚝 효과를 인해 가지고 연기가 모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승강기가 작동이 되던 작동이 되지 않던 불이 나면 절대로 승강기를 타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아래쪽으로 대피해서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약에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할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위층으로 가야 되겠죠. 이 친구처럼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상구를 이용해서 몸을 피하는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좋지만 건물 아래층이 이제 불이 나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바른 화재가 발생할 때 올바른 행동. 자,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불이 난 것을 주변에 알립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추어 이동하여 연기와 함께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는 도중에 멈춰 갇힐 수 있으므로 승강기 대신에 비상구의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아래층에서 불이 나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외부의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문을 닫아
화재와 연기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반대편에 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데요. 이때 불에 타기 쉬운 가구 밑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만약 화재 초기 단계일 때에는 소화기로 불을 끄면 된답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재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방기구의 위치와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죠. 또한 화재 감지기나 자동 물뿌리개,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하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로 만들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잠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실험관차 오늘 34쪽을 여러분들 과제로 정리하면 되는데요. 예,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따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비상벨 누르고 119에 신고하는 거 당연하겠죠. 예, 또한, 나무로 된 가구 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불에 타기 쉬워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가구 밑에 숨으면 갇힌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해야 되겠죠. 유독가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의식을 잃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문손잡이가 이렇게 문손잡이를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요. 먼저 손등으로 대어보면서 온도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뜨겁다 싶으면 절대로 함부로 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 반대편에 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뜨거우면 손 자체도 다칠 수가 있지만 갑자기 문을 열면서 산소가 공급되면 불길이 나한테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드래프트 역류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층에 이제 불이 나 있으니까 그렇게 대피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승강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승강기가 있는 곳은 연기가 모이는 통로가 됩니다. 굴뚝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정전이 발생하면서 승강기가 멈춰서고 갇혀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요. 자, 그 다음 사실은 이렇게 화재 때 우리가 잘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화재를 예방해서 화재를 예방하면서 이렇게 그 화재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화기를 평상시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소화기를 잘 사용하는 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제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점검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화재 감지기 등을 이 건물에 부착하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험관찰 34쪽에 우리 주변에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소화기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화재 감지기, 옥내 소화전, 그 다음 스프링클러들을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들을 잘 알아두는 것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벽지 또는 뭐 블라인드, 커튼 이런 것들이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불에 잘 붙지 않는 불연성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학교에서 만난 날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음 시간도
원격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또 원격 수업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